제가 좀 이렇게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. 근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연락이 온 거예요. 나래야, 네 초에 꽃이 폈어. 똑같은 상황에서 집이 두 번이나 불난다는 거는 정말 겪기 힘든 일이겠죠. 새벽까지 제가 일을 하고 아침에 자러 들어갔어요. 아침이니까 누가 또 손님들이 찾아올까봐 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. 근데 잠깐 잠든 1시간 사이에요. 집이 불이 났어요. 불난 곳이 어디냐면요, 방문 열고 들어와서 쌓아둔 옷 같은 거에 불이 난 거거든요. 강아지 2마리하고 자고 있는데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. 반짝이는 게 별이 3개 반짝반짝 거리더니 그 별빛이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꿈결에 그 반짝이는 별을 따라서 나왔어요. 나왔더니 이제 나와서 보니까, 눈을 떠서 보니 집인 거예요. 우리 집. 불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불 지르고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한 분 계셨었어요.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분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불을 내가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도꼭지에서 물 풀면서 불을 끄러 간 거예요. 왜 불을 빨리 꺼고 들어가야 되냐면요, 거기 강아지 2마리가 있어서. 그래가지고 내 몸에다 물을 붓고 강아지를 구하러 갔는데 아내가 다 컴컴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다시 나와서 자던 방 뒷문으로 들어가야지 하고서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이미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돌아와서 핸드폰도 없으니까 옆에 계신 분 보고 119에 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어요. 경찰이 오고 다 누군가 왔어요. 불을 껐어요. 제발 부탁인데 강아지 좀 2마리가 있으니까 먼저 꺼내다 주시면 안 되겠니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앞에서 동동 굴고 울면서,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. 강아지 2마리밖에 생각이 저는 안 났거든요.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쓰러질 것 같아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. 응급실에 갔더니 가스를 마셔가지고 위험해서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. 경찰들이 그날 대충 갔는데 과학수사대가 바쁘다는 거예요. 3일 있다가 과학수사대가 올 거래요. 암담한 거죠. 노란 줄 한 2개 테이프를 쳐놨는데요, 절대 우리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서 과학수사대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도 왔었거든요. 자료를 다 가져갔어요. CCTV도 가져갔어요.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불났다고 했는데 그 발화점은 거의 조사가 안 됐어요. 그리고 CCTV가 녹아 없어져서 자기네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네들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대요. 그 당시에 저를 본 사람이, 우리 집이 불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간 사람이 있다.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, 처음 우리 범죄를 할 때 그 교회 그 관련된 사람인데, 아니 그 사람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서 그거 갖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을 봤다고 했는데도 경찰은 그 사람 조사 하나도 안 해요. 목격자가 있는데도 조사를 안 해요. 화재 보험을 들었잖아요. 실손과 여러분 비례, 이거 확실히 알고 들으세요. 제가 실손으로 들었거든요, 보험을. 실손으로 보험 들었는데요, 나중에 집값 쳐줄 때는 비례로 쳐주더라고요. 집값이 오래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. 100년 된 집은, 30년 된 집은 집값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으로 30%만 쳐주는 거예요. 이게 비례가예요. 일반 개인 혼자서는 그런 거하고 말다툼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.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다 보내잖아요. 우리가 내용 보낸 거 읽어보지도 않아요.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건 이 화재보험회사에서 가재도구 보상을 받으면서 다른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. 근데 세상에 금융감독원에 보낼 때는 내가 쓴 내용을 싹 지워서 보내요. 서류 위조에도 걔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. 보험 드는 사람한테 정확히 알고, 보험사도 무조건 안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험 설계가 얼만큼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꼭 들으셔야 돼요.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. 한 달간은 그냥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살았어요. 근데 그 와중에요, 불이 난 와중에 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요, 저희 집에 최영 장모님 동상을 모셔놨거든요. 최영 장모님 동상을요, 망치로 깼어요. 새벽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 망치 들고 와서 내 뒤통수 깼을 거 아니에요. 흉기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동상을 코를 깨고, 최악의 범행이에요. 그 당시에도 이거 누가 깼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신고만 했어요. 경찰에요? 저희 조사 안 받아요.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CCTV를 달았거든요. 세상에 새벽 4시에 또 그 장로라는 사람이요, 칼을 들고 살살 오는 거예요. 그날 근데 집을 새로 지으면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내가 있는 줄 알았나 봐요.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, 다행히도. 그랬더니 그 범행이 또 잡혔어요. 잡혔는데도 조사 안 해요. 담당 형사한테
자료를 내가 쓰고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손으로 풀었다고 한대요. CCTV 자료랑 다 줬어요. 근데 벌금 100만 원 내고 끝이에요. 그리고 신고했다고요?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보내요. 벌금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면 뭐예요? 내가 피해본 거는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. 우리나라 법이 이래요.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그 사람이 벌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피해 청구 소송을 했어요. 이 사람이 법원에 뭐 아는 사람이 있나 봐요. 유지들끼리 서로 안다고 해요. 법원에 갔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. 제가 그때 장군동상 코 수리 비용만 250 들었다고 영수증까지 첨부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수리비를 100만 원으로 자기가 책정해요. 들고 가려면 큰 트럭 있어야죠. 기중기 있어야죠. 그게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차 하나 빌리는 값도 100만 원인데 판사가 그 정도 상식도 없이 판결을 내려요. 100만 원으로. 저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. 이기고 싶어서 이 사람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나를 흉흉하게 대하니까 그동안 범죄 행사를 가지고 저희 집에 지나가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했어요. 가처분 소송하는 분은 판사 3분이신데 정말 감사하게 어쩜 그런 일이 있냐고. 근데 이 사람이 또 거기서 장로라는 사람이 판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. 거짓말을 몇 번 하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다는지 쳐다보더니 우리 집 앞을 지나갈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씩 내라고 판결을 딱 때려줬어요. 그랬는데 이 사람 계속 지나다니고 있어요. 우리가 그래봤자 난 다닌다 이거예요. 대한민국이 무법이 천지인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. 1차의 판사는 100만 원이라고 하고서는 걔네들은 변호사 샀어요. 난 변호사 안 샀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나보고 다 물으래요. 우리나라 판사 나 놀랬어요. 제가 그러고도 살아요. 죽다 살아났잖아요.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3번도 죽을 뻔했어요. 저는 1%의 희망이라도 신께 도와달라고 항상 부탁하거든요. 병원에 가면은 근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도 신과 함께 있을 때는요, 몸이 날아다녀요. 손님들하고 대화할 때는요, 생기가 넘쳐요. 제가 이 일이 더 즐거워진 이유를 알았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당한 어려움들, 같은 사람들이 반복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도 제가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깨우쳐가면서 있잖아요. 나는 내가 잘 사는 방법이란 맨날 배우고 공부해요.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?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려고 했는데 뺏기려는 사람들, 아니면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팔자가 바꿔지기를 바래요. 저도 제 팔자를 스스로 바꿨고요. 안 그랬으면 병원에서 누워서 살았을 거예요. 제가 조금 극성적인 면은 있죠. 그냥 순종하고 살지 뭘 그렇게 기를 쓰고 살려고 애쓰는지 남들 보기에는 좀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내가 빚 갚으려면 빚 갚을 길만 보이고요. 내가 힘들다 하면 힘들 길만 보이는 거예요. 잘 살고 싶으면 내 생각 요만큼만 바꾸면 돼요. 그리고 잘 살고 싶은 꿈을 가지셔야 돼요. 어디까지? 내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원래 목적,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. 꿈을 이루려고.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 버는 수단에 집착해. 그러니까 직업에 집착하다 보니까 맨날 직업만 바꿔요. 꿈을 생각하세요.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 있잖아요. 다른 분들 되게 많아요. 잘 사시는 분들.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.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. 내 생각에 내가 최고죠. 남이 최고라고 해줘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. 꿈을 생각하세요. 오늘 잘 생각하시고요. 생존율이 1%고 지금 내가 오늘 1%밖에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. 나머지는 내가 찾아가는 거고요. 올라가는 거예요. 99%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씩 올라갔을 때 그 쾌감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요. 제발 부탁인데 빚 갚는 거 꿈꾸지 마세요. 평생을 빚 갚고 살아야 되니까요. 죽는다 생각하지 마세요. 죽을 길밖에 안 보여요. 살아보세요. 살다 보면 더 재밌는 일 많아요.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. 점사를 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당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꿈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